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AI를 활용한 커널 파라미터를 튜닝해보는 어떤 저만의 놀이를 약간 공유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전 발표가 아마 난이도 고급인데 이것도 고급이어서 약간 뭐 긴장하시거나 좀 피곤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걸 낼 때부터 약간 고급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서 가볍게 들으실 만한 주제, 혹은 초보자들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주제 같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저는 하나비전이라는 홈 CCTV, 홈시대 CCTV를 파는 회사의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 아무래도 이제 운영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하고, 운영의 대다수가 리눅스 서버 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리눅스 서버의 상태 그리고를 지켜보고 좀 서비스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에 조금 많은 업무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개발도 하는데, 이제 개발이 뭐 상품 개발이 아니라 그런 이제 서버들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부가적인 개발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도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풀어갔던 과정을 좀 공유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좀 간략하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커널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는 모든 커널 파라미터를 다루지도 못하다 보니까 한 2-3가지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AI로 튜닝하는 거에 대해서 왜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래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실제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만들었던 결과, 과연 이게 어떻게 동작을 했고 그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제가 제 그 라이브 서버에 오픈 서치를 하나 설치를 해서, 오픈 서치가 이제 메모리 맵 폭주하는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실제로 한번 봐보고, 여기는 이제 인덱스는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커널 파라미터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커널 파라미터는 이제 단순하게 리눅스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행동할 건지를 설정해 놓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OC sys 폴더 밑에 이제 쭉 이렇게 값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되게 수많은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이 하나하나 그냥 값입니다. 뭐 보면은 드랍 캐시가 몇 개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값을 정해놔서 커널 쪽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설정 값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지정해놓은 값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값들은 이제 네트워킹 부분에도 당연히 영향을 가고요. 메모리 매니지먼트에 관여를 하고,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얼마나 리드 라이트 할 건지에 대해서 연관을 짓고, 프로세스를 얼마나 많이 늘려갈 건지, 핸들링 할 건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커널을 사용하는 그 리눅스에서 운영할 때 있어서 요즘엔 물론 우분투나 이런 게 너무 버전이 지속되면서 발전이 됐지만, 특정 서비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턴 서버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영상을 다이렉트로 계속 받는 중계 서버 이런 거에서는 아무래도 네트워크 부분이 폭주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좀 튜닝을 해줘야 되는 그런 값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제 알아볼 파라미터 값은 이렇게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 2개랑 이제 메모리 맵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총 3개만 좀 집중적으로 봐보자고 할 건데요. 먼저 이 네트워크 싱크 백로그 값, 맥스 값이랑 이제 소맥스 콘이라는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항상 대학교 시절 혹은 어떤 책에서 맨 처음 장에 보이는 이제 TCP 핸드 쉐이크에 대한 그림인데요. 핸드 쉐이크를 다들 아시다시피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측에 나 너랑 통신하고 싶어 라고 보내면 이제 이제 서버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그 승인이 갈 때까지 전에 이제 큐가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되는 애들도 있겠지만 앞에서 과정이 있으면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기다릴 친구들 위한 큐가 있고, 이 큐의 사이즈에 대한 맥스 값을 이제 백로그 값으로 이제 결정짓게 됩니다. 해서 해당 커널 파라미터 값이 증가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싱크가 들어왔을 때 저 값이 넉넉하기 때문에 드랍 때는
트래픽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핸드쉐이크 자체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팅을 잘 안 하시지만 그래도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실제 서비스 하면서 저도 많이 문제를 겪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핸드쉐이크를 하고 이제 싱크랑 이제 승인을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진짜로 승인해줘라고 그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그럼 이제 서버에서 이걸 받고 진짜로 가져가서 작업을 하기 전까지 이제 accept queue라는 게 있습니다. 이 accept queue의 맥시멈 사이즈를 맵코어 소맥스라는 파라미터로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제 경험을 들려드리려면, 제가 턴서버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저희가 CCTV를 이제 미국의 엄청나게 많은 매장들, 도로 이런 데서 쭉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핸드쉐이크 측에서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 이런 승인 큐에서 밀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실제로 드랍되는 트래픽이 있었다는 이슈를 제가 입사 전에 들어서 튜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볼 거는 소맥스 콘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SS 명령어를 통해서 쭉 보시면 지금은 이제 다 승인이 다 빨리빨리 처리돼가지고 0인 값인데, 실제로 이제 리슨을 빨리빨리 못하게 되면 저 값이 쌓입니다. 실제로 큐가 쌓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 이제 메모리 맵에 대한 파라미터인데요. 이제 메모리 맵은 이제 프로세스별로 자기 가상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제 가상 메모리에서 파일 혹은 메모리 이런 값들에 대해서 매핑을 해서 하는데, 이제 매핑을 하게 되는 순간 가상 메모리에 VML이라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영역이 최대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값이 맥스 맥카운트라는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스 맥카운트가 적으면 이제 프로세스가 하나의 프로세스, 예를 들면 오픈 서치가 내 파일을 매핑했을 때의 개수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언제 쓰냐면 로키나 오픈 서치나 이런 로그 관련 서비스들이 실제 여러 개의 파일을 메모리 매핑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덱싱이 들어온다, 인덱스가 여러 개 들어온다 했을 때 이 값이 적으면 파일이 아무리 많이 생성이 돼도 맵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못 읽는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저는 지금 회사는 말고 전에 회사에서 한번 겪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오픈 서치를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해서 계속 이제 우분투 시스템의 스펙을 계속 줄이면서 했는데, 결국 이 값이 막히게 됐고, 전 최대로 높였는데도 이런 메모리의 맥스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터지는 이슈가 있어서 이 값도 한번 들고 와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걸 값들을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하면은 PROC 디렉토리에 프로세스 아이디들이 쭉 있잖아요. 프로세스 파일에 들어가서 맵스라는 이제 파일을 보면 쭉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맵에 대한 데이터가 쭉 뜹니다. 이 라인 바이 라인이 다 메모리 맵에 대한 매핑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TMP, 맵 테스트 1연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게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엄청나게 만든 TMP 폴더에 그냥 파일들을 빈 파일을 쭉 만들어 놓고 메모리 매핑을 쭉 한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픈서치나 로키 같은 다양한 파일을 리드 라이트를 많이 해서 메모리에 올려놓는 시스템이 이러한 이제 메모리 맵을 많이 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왜 커널 파라미터 세팅을 이제 원래 매뉴얼하게 하다가 AI로 하게 됐는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좀 전통적인 방식이죠. 엔지니어가 처음에 서버를 세팅할 때 이제 파라미터 값을 초기에 수정을 해서 넣던거나, 아니면 요즘엔 워낙 우분투도 버전에 거치면서 잘 돼 있어서 디폴트 값을 그냥 쓰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설정을 하고 이제 뭐 모니터링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해당 서버의 상태를 계속 보다가 뭐 문제가 나거나 문제가 나기 직전에 이제 엔지니어가 직접 커널 파라미터를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그렇게 했고, 저는 좀 초기에 값을 많이 늘려놓는 방법을 좀 선택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점들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제 제가 서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가정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예시를 드리고 있는 저희 미디어 중계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메모리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단순하게 중계 서버다 보니까 대신 TCP 통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서버여서 그러면 당연히 TCP 쪽에 튜닝만 해주고 나머지 쪽 메모리나 이런 것들은 좀 낮춰서 튜닝하거나 이런 사용자의 지식이 있다면 굉장히 좋게 튜닝할 수 있지만 단점은 제가 이제 24시간 동안 서버를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갑작스런 피크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소맥스 콘이 리슨을 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리슨 큐가 쭉 늘어나야 되는데 드랍되면 안 되는 트래픽들이 그럼 드랍이 되겠죠, 막차는. 그런 이슈가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생기면 저는 대응을 못합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른 프로젝트로 이전을 하거나 혹은 진짜로 다른 회사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제가 아무리 인수인계의 문서를 써놓겠지만 사람들이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일이 이 값을 왜 하게 됐는지 히스토리나 이 값의 의미도 모르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서서 아무래도 사용자의 경험에 기반하게 되고 긴급 상황에는 조금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값을 많이 세팅해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초기에 그냥 넓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리소스에 맞춰서 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점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메모리 맵 같은 경우를 쭉 늘려놓게 되면 수압 메모리 공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메모리의 일반 메모리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런 이슈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TCP 세팅을 굉장히 확 늘려놓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악성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날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받게 되면서 서버가 공격 대상에 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국내 해외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피곤하다라고 좀 저도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지니어의 경험을 살리면서도 굉장히 긴급한 환경을 좀 대비를 해보자. 왜냐하면 아무리 요즘 AI가 잘 발달됐다 하더라도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더 잘 알 수밖에 없지만 긴급한 대응이나 굉장히 다양한 매트릭이나 해석은 아무래도 AI가 알 수 있어요. 이걸 결합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초기 단계에선 엔지니어가 아까랑 똑같이 파라미터를 직접 설정하거나 아니면 디폴트 값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제 긴급한 상황이나 인계치들에 대해서 그것도 엔지니어가 관찰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AI에 맡기는 겁니다. AI가 지금 값과 인계치를 잘 비교를 해서 이걸 바꾸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실제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을 좀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개발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아키텍처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메인 아키텍처이자 이제 좀 가장 중요한 아키텍처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오토매티컬 커널 파라미터 서비스라는 게 제가 만든 서비스고요. 처음에는 이제 매트릭을 주기적으로 수집합니다. 저는 원래는 1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파일 리드라이트에 대한 부하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했는데 일단은 이따 데모에서는 좀 빠른 결과를 1초로 보여드릴 거고요. 매트릭을 수집을 계속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별로 필요한 매트릭이 다 다르거든요. 해당 매트릭을 다 설정을 해서 수집을 하다가 해당 어떤 특정 매트릭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인계치가 넘었다. 만약에 리슨 큐 사이즈가 내가 생각하는 값보다 넘었다라고 하면은 이걸 AI에 보냅니다. 그럼 이제 AI는 나 어떻게 이 정도 값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지금 CPU 아이들이나 이런 게 넉넉하니까 리슨 값을 좀 높여도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매트릭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지가 알아서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자들이랑 전달만 하는 그런 이제 로직한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라미터별로 필요한 매트릭들이 다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소맥스콘에 대한 이제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매트릭인데요. 일단 CPU의 아이들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왜냐면 리슨 큐가 굉장히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면 아이들 CPU에 대한 부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CPU가 굉장히 꽉 차 있는 서비스들은 이런 걸 리슨 큐를 안 늘리고 드랍하는 게 서비스 안정에도 좋아서 먼저 아이들도 보고 실제로 지금 시스템의 부하가 1분 단위로 얼마나 생기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리슨 큐 값들을 쭉 다 합계해서 들어옵니다. 아까 그 제가 SS 명령어 했을 때 큐 값이 쭉 보였잖아요. 그거의 총 합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TCP 통신 중에서 드랍되는 게 뭐인지 그 중에 드랍된 애들 중에서 오버플로가 뭐 있는지. 대부분 리슨 큐가 작아서 터지는 경우에는 드랍도 늘어나고 오버플로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플로가 되지 않고 드랍됐다고 하면은 이제 리슨 큐에 들어오기 전에 죽은 트래픽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실제 지금 커널 파라미터의 현재 값까지도 이제 세팅이 매트릭을 수집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승인을 바로 기다리는 백로그에 대한 파라미터인데요. 아까와 거의 비슷하게 CPU 아이들, 그리고 현재 구합값, 그리고 TCP 드랍, 오버플로. 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드랍이랑 오버플로가 왜 중복으로 들어가냐? 아까도 수집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맥스 코어에 관련된 리슨 큐는 드랍과 오버플로가 같이 오르게 됩니다. 즉 얘는 드랍된 트래픽 중에서 얘는 오버플로에 된 얘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소맥스 콘에 대한 이 꽉 차서 일어난 일이고요. 오버플로도 안 일어났는데 드랍됐어 라고 하면 대부분 초기 핸드쉐이킹에서 막힌 경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드랍이 1분 전보다 3개 늘었는데 오버플로 0개 늘었다 라고 하면은 TCP 핸드쉐이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당 값을 수집하는 겁니다. 이거 세 번째는 이제 메모리 램에 대한 매트릭인데요. 현재 이제 어쨌든 메모리 램을 몇 개 사용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탑5 메모리 맵스라 해서 전체 이제 프로세스들 중에서 메모리 맵을 가장 많이 쓰는 애들 5개를 뽑아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토탈 메모리가 몇인지, 그 중에서 슬랩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메모리 맵을 늘리게 되면 슬랩 메모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메모리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메모리가 엄청 적게 남아있고 꽉 차있는데 슬랩을 더 늘린다? 이거는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런 것까지 수집을 해서 저희가 또 VNX 지금 값을 수집을 해서 AI한테 보내는 값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값들을 수집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매번 수집할 1분마다 AI한테 보내면 사실 여러분들 AI 다 쓰고 계셔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청별로, 그리고 요청의 글자별로 돈을 보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계치에만 저희가 보내게끔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소맥스 코어는 언제 AI한테 보내냐? 이제 현재 파라미터 값에서 파라미터 분의 이제 아까 보셨던 리슨 큐에 대한 전체 합이 만약에 4096으로 설정되는데 4000이에요. 그럼 약 80% 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인계치를 80%로 넣으면 AI한테 보내고 이 상황을 엔지니어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오버플로가 늘었다는 거는 결국에 이 소맥스콘이 부족하다, 리슨 큐가 꽉 차서 드랍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플로가 1분 전보다 늘었을 때도 동일하게 AI와 엔지니어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상황에서 걸러지고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는 상황인데도 이제 드랍이 실제로 됐다와 안 됐다 되게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드랍되는 것도 저희가 트리거에 넣어놨고요. 두 번째는 백로그인데 백로그 자체는 이제 핸드쉐이크 자체가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게 딱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드랍된 애들 중에서 오버플로 아닌 애들, 즉 아까 말씀드린 리슨 큐에서 빠진 애들을 제외하고 핸드쉐이크 과정에서만 드랍된 애들을 개수를 파악을 해서 그게 늘었다라고 하면은 AI와 사람한테 보냅니다. 또 메모리 맵에 대한 거는 현재 파라미터 값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 5개를 수집한다 했잖아요. 그 5개 중에서도 제일 높은 얘. 왜냐하면 이 메모리 맵에 대한 파라미터 값 자체가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일 높은 얘만 관리를 사실 잘 해주면 됩니다. 제일 높은 얘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 사용률이 제가 생각한 이제 인계치보다 넘으면 AI랑 사람한테 똑같이 알림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AI한테 그러면 제가 무턱이나 매트릭만 이렇게 딱 보내면 사실은
못 알아먹어야 되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불친절하게 제가 이거를 한 달 동안 약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정확한 값을 얻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장문인데 이렇게 같이 보내고 있어요. 실제로 저 중괄호가 있는 부분에 실제 메트릭이 들어가고 제 코드에도 실제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요. 프롬프트가 이제 형식을 정확하게 언급을 해서 이 값을 정확하게 얻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라는 게 여러분들 알지 되게 연관되는 게 많아요. 사실은 하나의 파라미터만 건든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 정도로 수압 메모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메모리 하나만 건드려도 한 5-6개가 뜨거든요. 해서 그런 데들을 같이 추천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지표들에 대한 값들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네가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도 말을 해줘. 최대한 상세하게. 이제 제가 그래서 예시까지 이렇게 들어놨거든요. 실제로 파라미터가 이렇고, 너가 이렇게 추천값이 이렇고, 지금 너가 생각하기에 바로 적용을 해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다 분석해서 나한테 보내줘 하니까 그때서야 약간 쓸 수 있게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AI에 보내면 이제 AI는 이제 파라미터, 어떤 파라미터를 이 값으로 바꿔라. 그리고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거고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나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서 제이슨 형태로 받아오면은 저희가 사전에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때 해당 파라미터를 can auto apply라는 옵션을 주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파라미터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거에서도 이제 사용자한테 알림을 보내요. 그럼 이제 사용자는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파라미터가 늘어난 걸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이게 사실 실서비스에서는 안 해봤는데 대부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좀 몰래 많이 써봤는데 좀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데모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메모리 이슈를 제가 만들어 내봤습니다.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파일을 엄청 만들고 걔를 다 매핑을 해서 지금 보시면 제가 값이 65,530 파라미터 값인데 이제 딱 65,488에서 딱 막혔습니다. 이게 메모리 매핑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케이스죠. 실제로 메모리 매핑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스레시홀드 넘었다고 뜹니다. 알람이. 실제 상태에 대한 값을 뜨고 이 값도 사용자한테도 가지만 AI한테 그대로 가면 AI가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현재는 메모리 매켓서 이렇게 쓰고 있고 기본값을 1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위해서 메모리가 더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쭉 값들이 뜨거든요. 이 값을 토대로 AI가 알아서 값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VMX 카운트가 2배로 늘어났죠. 2배로 늘어나게 되고 두 번째로 제가 테스트해본 건 이제 Accept Q, 소맥스 콘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두 개의 TCP 서비스를 두고 한쪽을 서버 측을 자제한 다음에 계속 이제 클라이언트는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계속 리슨해서 막히니까 핸들쉐이크는 됐는데 내가 슬립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소켓이 계속 늘거든요. 보시면 4096인데 4098까지 가는 거는 이게 막히기 전에 잠깐 한두 개 더 성공된 거고 실제로 저기서 딱 막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값들이 4097에서 값이 딱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높다고 근데 아이들 여유 있으니까 늘려도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늘어나자마자 다시 또 자고 있으니까 무한으로 증가해서 저러고 또 8000까지 해서 또 알람이 왔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제 5분 남았는데 제가 3분 안에 빠르게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오픈서치 지금 서버인데요. 잘 돌아가고 있는 서버고요. 이제 지금 이제 맥스맵 카운트는 원래 지금 제가 알기로 우분투 2024 디폴트 값이 100만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장애내려고 4,500까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계속 이제 제가 아까 원래 1분 말이도 1초마다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탑 메모리 맵이 계속 맨 밑에 찍히잖아요. 이제 오픈 서치가 4000의 메모리 맵을 제가 쓰고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저희의 맥스가 4500이었죠. 이제 밤이라해서 폭탄을 하나 던집니다. 메모리 맵을 인덱스를 무한 넣는 거예요. 인덱스 계속 생성하고 그 밑에 도큐멘트를 엄청 많이 생성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크리에이팅 매핑을 계속 하는 걸 맨 밑줄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픈 서치에서 계속 들어오는 인덱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메모리 맵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떴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4,500을 제가 아까 인계치를 퍼센테이지로 한다 했잖아요. 일부러 100으로 해놨어요. 왜냐면 85라면 계속 늘어나서 알아서 그래서 제 서버가 죽을 때까지 행동하길래 일단 100으로 해놨는데 100%, 4,500이 넘자마자 AI한테 보냈고 해당 값들에 대해서 추천값을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만으로 늘렸고 제가 근데 바로 꺼가지고 이게 변경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만으로 늘어난 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실제로 만으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인계치가 지금 100%로 됐기 때문에 죽으면서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걸 인계치를 80%, 70%로 한다면 오픈 서치가 이제 인계치에 달하기 전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메모리에 부하를 줄 수 있지만 그것도 분석을 해서 한 값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고 이게 값이 절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2분 남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알람을 받게 됩니다. 현 상태가 지금 스레시홀드를 넘었다. AI가 이렇게 추천을 했고 AI가 이거 바꿨다. 라고 알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모는 짧게 여기까지 끝냈고요. 이제 좀 발표를 마무리하기 앞서 일단은 제가 이걸 진행해보면서 저의 의견을 덧붙이는 게 가장 이 발표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매트릭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AI 좀 버거운 분야고요. 그리고 이게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단순히 어떤 몇 분 동안의 값이 아닌 이 서버가 계속해서 쌓아놓은 데이터를 다 보내야 되는데 해당 데이터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부하가 세고 비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일부 서버들, 정말 특별한 서버들, 제가 말할 때 영상을 받는다던가 오픈 서치라던가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AI가 아니어도 사실은 어떤 인계치 기반으로 2배를 늘린다던가 이런 단순한 세팅으로 사실은 지금 당장은 할 수 있지만 추후에 좀 더 요즘 AI 속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좀 더 발전한다면 제가 이렇게 파라미터를 매트릭을 세팅하지 않아도 알아서 수집을 해서 알아서 분석해서 알아서 적용하고 저희는 결과만 통보되는 시기가 전 얼마 안 남았다고 이걸 하면서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추후에는 이제 이러한 복잡한 설정 없이도 이렇게 저희 이제 운영자분들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3시가 돼가지고 제가 원래 Q&A는 있었는데 Q&A는 이제 3시부터 쉬는 시간이거든요.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고 코드 같은 것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